새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내연녀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와 내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지수 32.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남편 강도영과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하게 살았고 주말엔 함께 마트 가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그런 부부였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명절 때나 볼 정도로 거리를 두고 지냈다. 그게 나한텐 편했다. 누가 간섭하지 않는 결혼 생활.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으니 이해는 했다. 혼자 계시기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냥 좋은 분이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다. 그때까진 그랬다. 그날 시아버지가 새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다.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나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남편은 과일을 사왔고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셨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서은아. 그녀였다.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20살 때 우리 집이 무너졌던 그날. 엄마가 울부짖으며 아빠에게 소리쳤던 그날. 그때 엄마 손에 들려있던 사진 속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은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남편이 내 팔을 슬쩍 건드렸다. 인사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겨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다고, 그냥 긴장돼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나를 계속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장난기? 아니면 위협? 나는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시아버지는 재혼 얘기를 꺼내셨다. 은하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남편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축하한다고, 행복하시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를 쳐다보고 또 쳐다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식사 중에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지수 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떨렸다.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냥 낯이 익어서. 착각인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걸. 그리고 그녀가 일부러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와 은하 씨가 돌아가셨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놀라서 나를 부축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정말 어디 아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친 사람이라고? 아빠의 내연녀였다고? 그런데 이제 내 시어머니가 됐다고? 말이 안 됐다. 꿈인 것 같았다. 악몽.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엄마가 울던 모습도, 아빠가 변명하던 모습도,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집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 나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아빠는 결국 집을 나갔고 우린 연락을 끊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왔다. 내 삶 속으로. 이번엔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음 날 은하 씨한테서 문자가 왔다. 지수야, 오랜만이야. 우리 따로 만날래? 할 얘기가 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만나야 하나? 피해야 하나?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그녀가 왜 여기 온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이미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앉아, 지수야.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내 며느리가 될 줄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일부러? 뭘? 저희 가족한테 접근한 거요. 시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아니야. 진짜 우연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재밌더라고. 운명 같은 거? 운명이라고요? 응. 너희 아빠가 날 버렸을 때 난 정말 힘들었어. 20년 동안 그 사람만 기다렸는데 결국 가족을 선택하더라고. 나는 버려졌어. 그것도 내 엄마 때문에.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리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남의 가정을 침범한 거잖아요. 침범? 사랑이었어, 지수야. 난 진심으로 너희 아빠를 사랑했어. 그 사람도 날 사랑했고. 근데 세상은 그걸 인정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떠났어.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묻어났다.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어. 내 시아버지. 좋은 분이야. 돈도 많고 외롭고. 그래서 내가 다가갔지.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너였어.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그래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복수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복수요? 응. 너희 가족이 날 망쳤으니까 이젠 내가 너희를 망칠 차례야. 천천히. 조금씩. 너희 부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미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을지도. 근데 난 이미 시작했어, 지수야. 그리고 말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사진이었다. 남편 도연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친밀해 보였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의 과거야. 5년 전 그 여자와 사귀었어.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 사고로. 근데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그 여자 이름은 박민지. 교통사고로 죽었지. 근데 그날 내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도연아,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박민지라는 사람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그럼 정말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수야. 말 안 한 거. 뭘 말 안 한 건데? 민지는 내 옛날 여자친구였어. 5년 전에 사귀었어.
근데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날 너 운전하고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 근데 내 잘못은 아니었어. 갑자기 트럭이 끼어들었고 난 피하려고 했는데 민지가 다쳤어. 너무 심하게. 병원 가는 길에 죽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너무 괴로웠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어. 트럭 기사 잘못이었으니까. 근데 난 죄책감에 시달렸어. 지금도 그래.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 보였다. 하지만 왜 은하 씨가 이걸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준 거지? 그날 밤 은하 씨한테서 또 문자가 왔다. 물어봤지? 이제 알았어? 내 남편도 비밀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조심해, 지수야.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생길 거야.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다. 그녀는 정말로 우리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였다. 며칠 후 시아버지 댁에 초대를 받았다. 은하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다. 나는 가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시아버지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다. 은하 씨는 현관에서 우리를 반겼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다. 어서 와요, 도현, 지수. 들어와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은하가 정성껏 준비했어.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됐다. 은하 씨는 계속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수 씨, 이거 좋아하시죠? 매운 거.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어떻게 아세요? 아, 그냥 느낌이 왔어요. 맞죠? 시아버지가 웃으셨다. 은하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내가 좋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냥 느낌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나에 대해 조사했다. 분명히. 식사 후 시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 남편도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나와 은하 씨만 남았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지수야, 너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거짓말. 너 아빠랑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잖아. 몰래. 나는 숨이 멎었다.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너희 아빠가 지금 어디 사는지도 알고, 뭐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말이야, 너희 아빠한테도 비밀이 있어.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뭘?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웃었다. 손대다니. 난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너희 가족이 먼저 내 인생을 망쳤잖아. 이제 내 차례야. 시아버지가 돌아오셨고 대화는 끊겼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아빠한테 전화했다. 오랜만이었다. 아빠는 놀란 것 같았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아빠, 서은아라는 사람 기억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지금 제 시어머니예요. 뭐?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릴 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조심하세요. 지수야, 그 사람은 위험해.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집착했어. 헤어지자고 했을 때 협박까지 했어.
그래서 내가 도망치듯 떠난 거야. 근데 이제 내 시어머니라고? 지수야, 진짜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다. 일주일 후 은하 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갑자기 시아버지 없이 깜짝 방문이에요.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들였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다. 우리 둘만 남았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박하게 사네. 도연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봐? 충분해요. 그래. 근데 너희 빚 있잖아. 대출.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알아봤어. 너희 남편 사실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그 사고 이후로 소송 비용도 많이 들었고, 너 몰랐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 결혼도 사실 좀 이상해. 도연이가 널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무슨 소리예요? 박민지, 그 여자랑 너 닮았어. 많이. 혹시 도연이가 그 여자 대신 널 선택한 거 아닐까? 나는 손이 떨렸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나가주세요. 왜? 진실이 듣기 싫어? 나가라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화내지 마, 지수야. 난 그냥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해서. 너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랑 박민지 닮았어? 남편은 당황했다. 왜 갑자기? 대답해줘. 닮았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닮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너 나한테 그 여자 대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수야, 난 널 사랑해. 진심으로. 믿을 수가 없어. 너도 나한테 비밀 숨기고 은하 씨는 계속 우릴 괴롭히고 나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편이 밖에서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 씨한테서 또 문자가 왔다. 내일 시아버지 댁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안 오면 후회할 거야. 나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시아버지 댁에 갔다. 은하 씨가 문을 열어줬다. 왔네. 들어와. 집안은 조용했다. 시아버지는요? 출장 가셨어. 우리 둘만 있어. 나는 불안했지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나를 서재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빠에 관한 거야. 그리고 너희 남편에 관한 거도.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빠의 재산 명세서였다. 그리고 남편의 법원 기록도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다 조사했어. 너희 아빠 지금 재산이 꽤 많아.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그리고 너희 남편 그 사고 때문에 실제로는 과실이 있었어. 근데 돈으로 합의봤어. 몰랐지? 나는 서류를 읽으면서 충격에 빠졌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아빠도 남편도 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가족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려고. 그리고 말이야, 이제 진짜 재밌는 걸 보여줄게.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동영상이 재생됐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영상이었다. 최근 영상 같았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 바람 피우고 있어. 저 여자 회사 동료야. 셋이서 저녁도 먹고 술도 마시고 꽤 친밀해 보이지? 나는 화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직접 확인해봐. 너희 남편 휴대폰, 메시지 확인해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다. 회식이라고 문자가 와 있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숨겨둔 휴대폰, 서브폰이었다. 나는 그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들이 있었다.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달콤한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나는 그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한참 후에 남편이 들어왔다. 지수야, 미안. 늦었지? 나는 휴대폰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대답해. 이게 뭐냐고. 미안해. 지수야. 진짜 미안해. 바람 폈어? 나한테?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냥 외로웠어. 너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게 이유가 돼?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다 거짓말이었구나. 너도 아빠도 다. 나한테 진실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더럽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남편이 따라왔다. 어디 가려고? 지수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 나갈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용서? 넌 날 처음부터 사랑한 적도 없잖아. 난 그냥 죽은 여자 대신이었고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였어. 그렇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진실을 말해봐. 단 한 번이라도 너 나 진짜 사랑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외면했다. 나는 친구네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 휴대폰을 꺼버렸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은하 씨가 친구네 집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었다. 지수야, 나와봐. 할 얘기 있어. 나는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다. 만족해요? 우리 부부 망가진 거 보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더 뭘 원하는데요? 내 아빠. 그 사람도 망쳐야지. 나는 치가 떨렸다. 왜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전 내 아빠가 날 버렸을 때 난 임신해 있었어.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그래. 임신 3달. 내 아빠 아기였어. 근데 그 사람은 가족을 선택했어. 나한테 낙태하라고 했어. 돈을 줬어. 그리고 사라지라고 했어. 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우지 못했어. 낳았어. 혼자서.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심장에 문제가 있었대. 단 하루도 못 살고 죽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 난 지옥에서 살았어. 20년 동안. 근데 너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잖아. 내 아빠는 떳떳하게 가장 노릇하고
너희 엄마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나만 버림받은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아픔이 보였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그래. 너희 가족이 누린 행복 다 빼앗을 거야. 너희도 나처럼 고통받아야 해. 하지만 저는 그때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 근데 상관없어. 너희 가족의 일부잖아. 너도 책임이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잘못됐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해결? 난 해결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난 그냥 너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일어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곧 끝날 거야.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떠났다. 나는 불안했다. 그녀가 뭘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수야,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은하가 이상해. 제발 와줘. 나는 서둘러 시아버지 댁으로 갔다. 집안은 어두웠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은하 씨도 있었다. 그리고 남편도 와 있었다. 다 모였네. 은하 씨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 다 끝낼 거야. 진실을 다 말할 거야. 시아버지가 당황하셨다. 은하야, 무슨 소리야? 당신도 들어야 해. 이 가족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먼저, 도연. 내 사고 말이야. 그거 사고 아니었어. 너 일부러 급브레이크 밟았지. 민지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넌 그걸 못 참았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증거 있어.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못 찾은 거. 내가 찾았어. 너 일부러 그랬어. 그녀를 죽였어. 시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살인을 했다고? 그리고 지수, 은하 씨가 나를 봤다. 내 아빠 말이야. 그 사람 지금 암에 걸렸어. 말기야. 근데 너한테 말 안 했지?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너한테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빠한테 전화했다. 아빠는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아빠 아파요? 암이라고요?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가 울먹였다. 미안하다. 말 못했어. 너한테 짐 되기 싫었어. 아빠, 지수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좋은 아빠 못 됐어. 용서해줘.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은하 씨는 계속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녀를 봤다.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어. 당신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가족을 망치려고 들어온 거야.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 난 떠날 거야.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은하, 당신 미안하지 않아. 당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 아들이 살인자인 걸 몰랐잖아. 이 가족 자체가 거짓이었어. 그녀는 가방을 들었다. 난 복수했어. 이제 만족해. 너희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고 무너질 거야. 그게 내가 원하던 거야.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은하 씨. 그녀가 돌아봤다. 당신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복수한다고 해서 당신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아. 근데 상관없어.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20년 전에 죽었어.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시아버지는 무너지셨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 경찰이 남편을 데려갔다. 은하 씨가 증거를 제출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 남편은 체포됐다. 재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아빠를 만나러 갔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 많이 수척하셨다. 지수야, 와줘서 고마워. 나는 아빠 손을 잡았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짐 되기 싫었어. 아빠는 이미 너한테 못된 짓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도 말해야죠. 전 아빠 딸이에요.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어렸을 때 너한테 잘해줬어야 하는데 은하한테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 다 내 잘못이야. 아빠도 외로웠던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 나 때문에 너희 엄마도 힘들었고 너도 상처받았어. 정말 못난 아빠야.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난 얼마 못 살아. 의사가 그랬어. 3달. 아빠, 지수야, 너는 행복해야 해. 제발, 이 못난 아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아빠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1달이 지났다. 남편은 구속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하신 것 같았다.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서. 남편분이 살인 혐의로 재판 중이니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남편 없는 집, 이상하게 조용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했다. 은하 씨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경찰이 찾고 있었지만 흔적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은하 씨한테서였다. 편지를 열어봤다. 지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 난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거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미안해. 진심으로. 너한테 화풀이한 건 잘못된 거였어. 넌 아무 죄가 없었어. 그냥 내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뿐이었는데 복수해도 내 아픔은 사라지지 않더라. 내 말이 맞았어. 난 그냥 더 공허해졌어. 20년 동안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내 아빠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었다고. 그게 내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지수야, 너는 행복해. 제발. 이 망가진 어른들 때문에 너까지 불행하면 안 돼. 용서는 안 바라. 그냥 잊어줘. 나란 사람. 안녕. 은하.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 2달 후 아빠가 돌아가셨다. 조용히 잠든 것처럼. 나는 병원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다 용서했어요. 아빠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나와 몇몇 친척들만 왔다. 남편은 올 수 없었다. 구치소에 있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시아버지를 찾아뵀다. 시아버지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다. 지수야,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가 은하를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도연이는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나는 시아버지께 인사하고 나왔다. 마지막 인사였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공허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다. 나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다. 어느 날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고마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들.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망친 거야. 행복해. 제발. 나 같은 놈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 미안해. 도현. 나는 편지를 찢었다.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도 다 말랐으니까. 1년이 지났다. 나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봤다. 은하 씨였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한 것 같았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테이블로 왔다. 앉아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잘 지냈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해, 지수야. 진심으로. 알아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들었어. 조회 표한다. 고마워요. 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시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게 좋겠어요. 지수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녀는 일어났다. 행복해. 꼭. 당신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 그리고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아지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를 망가뜨렸다. 아빠는 사랑 때문에, 은하 씨는 복수 때문에, 남편은 집착 때문에. 나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걸 지켜봤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었다. 비밀이었다. 숨기고 감추고 회피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잃었다. 이제 난 혼자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 적어도 거짓은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나에게 솔직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거다. 천천히. 아빠, 은하 씨, 도연. 그들을 용서할 순 없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그들도 아팠으니까. 그들도 상처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했고 상처 주고 받았다. 이제 난 앞으로 간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 그걸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간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살아가기 위해서